여러분들 점수가 개판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스스로의 점수에 되게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 시험지를 이 작년 선배들도 거의 똑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봤었는데 그 작년 선배들이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막 한 13개 중에서 한 5개, 6개 평균 이렇게 맞았어.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했거든요. 3개월을 하고 나니까 3개월 하드 트레이딩을 하니까 마지막에 수능에서 대부분 2개, 3개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굉장히 이게 점수가 안 나오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면 금방금방 이 맞은 개수가 금방금방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복습하시고 틀린 거를 맞추려고 하는 좀 처절함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1번부터 13번까지 중에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있으면 난 그 다 풀어주고 싶긴 하지만 일단 그냥 말을 좀 해주세요. 그냥 뭘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있니? 3번 그 다음에 약간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을 못해요. 2번 10번 다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12번 이렇게 많은 정상인데 13번 13번 11번 7번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질문 있어요? 9번 일단 8문제 풀이를 할게요. 이따가 따로 유사문제집을 하나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거 테스트 본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2번 볼 거고요. 테스트 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틀린 문제랑 그 유사문제 풀고 그러면 잘 이해 안 되는 것들 다시 개별 질문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가지고 다 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실 내신 공부할 때랑 좀 수능 공부할 때 공부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3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 과정이 다 따로 달라. 그런데 단원별 학습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끝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원별 학습을 절대 길게 끌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는 미분에 대해서 난 완벽히 끝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만 개념만 끝내도 괜찮으니까 좀 빠르게 끝을 한 바퀴를 다 끝을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으로 전범위를 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실전에 대한 노출이 계속 되면서 거기서 계속 파일을 키워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최신 문제를 푸는 게 좋고 그리고 6월달, 9월달 수능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최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옛날 문제다 하더라도 최신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푸는 건 좋아. 그래서 내가 제시해주는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최신 문제 아니면 최신 문제의 트렌드에 아예 맞춰진 문제예요. 그럼 그것만 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회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계속 패턴이 반복이 돼요. 실제 수능은 그러거든요. 실제 수능은 굉장히 많은 유형의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니까
같은 놈만 계속 나와. 그러다 보니까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학습을 하면 그러면 뭐 3회차, 4회차까지 갔을 때는 얘가 이 문제 형태가 또 나왔네, 또 나왔네.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은 중요한 거고 그 연습을 많이 할수록 점수는 수직 상승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요. 한영 내신 같은 경우에 일단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가는 한영 내신은 일단은 조금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어려운 문제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역시 한영 내신도 마찬가지야. 한영 내신 자체가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한영 내신 대비를 하면 한영외고 학생들은 3학년 때는 그냥 바로 수능 대비를 한다라는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 부교재 보면은 그냥 그렇잖아. 수능 특강이랑 모의고사 문제집이잖아. 매년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를 갈게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2부터 x까지 ft dt.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 gx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네모를 쳐놓으세요. 이렇게 네모를 쳐놓고 별표를 쳐봐.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거든. 그러면 자, 장우야, 저걸 봤어. 뭐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넘겼어요. 넘겼다. 지우야, 뭐 생각이 드는 게 있어? 이론 그치. 하나. 또. 그냥 풀었다. 그 두 단계를 항상 거쳐야 돼. 두 단계를. 하나, 뭐. 있어? 자, 이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요. 뭐냐면, 이런 꼴. 그러니까 어떤 꼴이냐면, 적분 문제에서 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상수에서 미지수까지를 적분하는 꼴인 거야. 상수부터 미지수까지. 그런데 얘는 항상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첫 번째 할 일은 뭐야? x에 2를 넣는 거야. 그럼 당연히 2부터 2까지 적분하니까 얼마다? 0이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무조건 2를 대입해주면 0이 된다는 거고,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무조건 얘는 미분해야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죠? 그냥 요 안에 거가 그대로 fx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왜냐면은 우린 소문자를 적분하면 뭐라고 쓰니? 대문자 fx에서 f2를 뺀 거라고 쓰거든. 근데 걔를 미분했으니까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뀌고 상수잖아. 미분하면 0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지만 그냥 얘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꼴이고 사실 적분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와.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얘를 모르면 간첩인 거야. 물론 얘랑 비슷한 게 두 가지는 더 있어.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패턴인 거고, 자, 두 번째 패턴은 이거예요. 이제는 A부터 B까지 fx dx 또는 f dt. 자, 이런 꼴이 보인다라는 건데 얘는 어떤 꼴이니? 상수에서 상수까지를 적분하는 거야. 근데 말이는 안 나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K, 즉 상수로 치환해서 풀어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어떤 패턴이었냐면 적분인데 x에서 x 플러스 a까지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런 꼴.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이야? 미지수에서 미지수까지의 적분이라고. 그럼 패턴은 세 가지야. 뭐야? 상수부터 미지수까지 적분과 상수부터 상수까지 적분과 미지수에서 미지수까지 적분인데 세 번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세 번째 꼴이 나오면 그냥 얘는 직관적 해석이에요. 그럼 어떤 해석이야? x가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항상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다? a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구간의 길이가 a라고 놓고 직관적인 해석을 해서 푸는 거라고요. 자, 미리 스포를 하면은 2회차 모의고사 오늘 한 거에 이 3번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지는 이제 정확한 풀이는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유몸인 건데 요 세 가지 패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 패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문제가 나오면 10개 중에 한 6문제는 얘가 나오는 거야. 나머지 2문제, 2문제 이런 패턴이에요. 예, 목숨 걸고 하셔야 되고 거의 2년 정도에 한 번 나와요. 6구 수능 중에 무조건 한 문제는 얘는 꼭 나와. 꼭 나와. 그러면 자 이제 다시 한번 얘를 보면은 그럼 우리는 gx를 봤어. 아, 뭐 하고 싶다고요? 첫 번째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g2가 0이다 라는 걸 알아냈고, 두 번째 그럼 얘를 미분한단 말이야. 그러면 g'x는 뭐가 된다? fx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에다가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fx가. 그러면 그 fx라고 써있는 거기다가 뭐라고 쓰니? g'x다라고 같이 써놓으세요. 이게 y는 fx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 fx가 g'x잖아요. 아, 는 g'x인 거야. 이제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빵인데, 자, 얘가 극대가 되려면 이거는 g를 미분한 값이란 말이야. 그럼 미분한 값으로부터 우리가 언제가 극대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 은주야, 언제가 극대니 이거? gx가 언제 극대지? 극대라는 것은 미분값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뀐다요? 네? 봐봐, 극대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 함수가 어떻게 생기면 극대라고 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잖아, 그치? 그럼 미분값이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부호가. 봐봐, 극대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 아니야?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를 극대라고 하잖아. 네. 그럼 미분값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죠? 그쵸? 요즘에 내가 계속 하이파이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봐봐. 왜 극대라고 하는 것은 미분값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란 말이야. 그럼 얘는 미분된 함수잖아. 그럼 언제가 극대인 거야?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죠. 이건 미분값이란 말이야. 그럼 미분값이, 즉 미분값이 얘는 지금 여기는 플러스이고 여기도 플러스인 거잖아. 미분값이. 얘는 음수인 거잖아.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상황,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가 마이너스 2라고요. 아, 우리는 극대가 될 때는 x가 마이너스 2란 얘기고, 그러면 그 극대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극대 값은 그냥 g 마이너스 2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gx가 이거니까 g 마이너스 2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f를 적분하라 인 거고, f는 문제에 주어져 있거든. x,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거를 적분하시오. 이게 문제죠. 이제 그냥 전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 공식 써서 그냥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라는 거야. 자, 이게 핵심인데, 자, 이 문제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패턴. 아, 이런 게 나오면 뭘 하고 싶다고요? 항상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물론 얘는 문제에 쓰이진 않았지만 항상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미분된 함수로부터 언제가 극대고 언제가 극소인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극대극소 색깔이신 분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나한테 꼭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1층에서 5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4층부터 7층까지 한 층에서 내리면서 7층에서는 나머지 사람은 모두 내린다. 내리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이런 거죠. 1층에 5명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4층, 5층, 6층, 7층 이 4개 층에서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5명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5명이 A, B, C, D 5명이 있었는데 자, 얘가 여기에 내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간단해. 우리가 경우수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5개 인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5개 인형을 이 엘리베이터 2층에서 내리는 거야. 인형 놀이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얘들을 이쪽에 내리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첫 번째 인형부터 얘를 집어서 내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내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다? 4가지다. 4, 5, 6, 7 중 하나잖아. 그리고 얘도 몇 가지야? 4가지죠? 얘도 4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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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답 뭐다? 그냥 4의 5제곱이다. 1024. 이렇게 끝입니다. 경우수 문제 풀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식으로 간다기보다는 뭘 생각해? 내가 실제로 인형 놀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수능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맞아.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실생활을 내가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의외로 풀이식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냥 4의 5제곱이 정답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예요. 자, 7번. 여러분들 통계 문제는요. 통계 문제는 일단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7번은 일단 틀리면 안 돼. 실제 수능에서는 통계를 틀리는 순간 바보 되는 거고요.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7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요. 지금 요 문제 푸는 거 있잖아. 그거를 계속 여러 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아예 왜 그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아예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풀이법을. 통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얘를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풀으신 걸 외우면 앞으로 통계 문제는 틀리지 않게 될 거야. 반드시 꼭 외웁니다. 자, 흐름은 다음과 같았죠.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일단 그냥 그려본다면 얘는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서 요 가운데가 얼마라고요? 평균 m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항상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확률은 뭘 구해야 돼?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런데 항상 수능에는 뭐가 나온다? x에 대한 이 넓이가 안 나온다고. 그럼 뭐에 대한 넓이가 나와? z에 대한 넓이가 나오잖아요. 항상 그 z에 대한 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뭘로 고쳐야 된다? z로 바꿔야 된다. 얘를 z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z로 바꾸면 그놈은 새로운 정규분포 평균이 항상 얼마다? 0이다. 분산은 1이다. 즉 0,1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프로 본다면 얘는 Z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가 0이 되는 거야. 이런 그래프로 바뀌고 우리는 문제에 얘에 대한 넓이가 표로 나와 있다고. 그럼 그것만 이용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야? Z로 바꾸는 공식이 뭐냐 이거죠. 시그마분의 x-m이었죠.
그래서 이 공식에만 대입해주면 x를 z로 고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풀 일은 다음과 같았잖아요. 첫 번째 할 일은 x를 z로 고쳐라. 두 번째 할 일은 이거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를 색칠하라 이 순서였어요. 우린 얘만 기억하면 돼. 이 흐름만.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정규분포 문제는 x를 z로 고쳐라.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색칠하라야. 그럼 이거의 흐름대로 그냥 문제를 풀게요. 그리고 틀리신 분들은 그냥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자,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래요. x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놈이잖아. m, x, m 플러스 12에서 빼기 x가 m 마이너스 12가 0.3664다 이거죠. 자, 뭘 해야 된다고요? z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럼 z로 바꿔주자고. p, 자, x를 z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z로 바꿨어. 그러면 자, j야 얼마냐? z로 바꾸면 이거 뭐로 바뀌어? 바꾸는 식이 이거잖아.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 얼마야 이거? 분의 x가 지금 얼마인 거니? 이게 x란 말이야. 0 되는 거죠? 시그마분의 m 빼기 m이니까 얘는 z로 바꾸면 빵이죠. 그럼 이걸 z로 바꾸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니까 시그마분의 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빼기 z로 바꿔주면 그냥 x를 z로 바꾼 거고 방향 그대로 써주고 얘를 z로 바꾸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색칠해주면 돼요. 이거 색칠했다는 얘기는 시그마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시그마분의 12는 어떻게 했어? 여기가 0이니까 이 정도 있겠지 뭐. 그냥 여기가 시그마분의 10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이거 색칠하면 어디야? 0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란 말이야. 그럼 얘는요. 시그마분의 12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는 그러면 요거에 대칭되는 이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z가 걔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이 넓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 넓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넓이는 뭐가 되는 거니? 얼마죠? 전체 넓이가 얼마인데? 1. 그러면 요 반쪽 넓이는 0.5. 그럼 얘가 s면 여기는 0.5에서 s를 뺀 거지. 근데 얘랑 얘는 같잖아.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0.5 빼기 s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란 얘기는 얘에서 얘를 빼란 얘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빼주면 2s-0.5예요. 근데 그게 0.3664래. 그러니까 2s가 0.8664다. s는 0.4332가 되는 거죠. 요게 0.4332가 된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거라고. x를 z로 고쳤고 그래프를 그리고 색칠했잖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z로 고치는 공식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그 통계 문제를 항상 풀다 보면 그러니까 왠지 좀 알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계속 뭐 똥 닦다가 만 느낌이 계속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계속 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깨닫게 돼요. 근데 의미를 깨닫지 뭐라도 괜찮아. 수능 볼 때까지 잘 몰라도 돼. 그냥 이 감각대로만 그냥 풀면 돼요. 감각대로만.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된 거잖아. 그치? 이제 표를 봤더니 0.4332에 되는 값이 1.5래요. 표에 봤더니
그러니까 얘가 1.5란 얘기잖아요. 1.5잖아. 표에서. 그러니까 시그마는 8이다. 이렇게 되죠. 아, 7번 틀리면 안 됩니다. 7번은 정말 목숨 걸고 꼭 공부하시고, 그래서 7번은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4점 하나 무조건 건질 수 있어. 얘는 틀리신 분들 꼭 반성하시고 다음에 절대로 틀리지 마세요. 9번 문제요. 9번. 그 수학적 기납법 문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올해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중요한 문제를 좀 집어넣었거든요. 9번에. 자, 9번 문제는 그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자고. 얘가 왜 이런 거냐, 뭘 구하는 거냐, 이런 거 아예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괜히 막 포기하지도 마요. 문제 보고 야 이거 풀기 싫다, 귀찮다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뭐만 보면 돼? 네모칸만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네모칸의 관계가 무엇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네모의 관계가. 그런데 자주 나오는 수학적 기납법의 패턴은 있는데 얘는 두 가지 패턴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뭐예요? K1 때 성립할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합에 대한 패턴에서 n번째 항까지 합과 n 플러스 1항까지 합의 관계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현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A 인풋을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뭘로 나와? 시그마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이 블라블라 뭐겠어요? 당연히 AK겠죠? K번장이겠죠? AK겠죠? 블라블라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블라블라블라블라 더하기 삐리리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AK가 들어가야죠. 그쵸? 그렇지만 이게 바로 SN 되는 거잖아. 근데 AK가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뭔데? 얘잖아. 이게 바로 뭐야? 얘잖아. 그럼 얘 뭐가 들어가는 거야? A, 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라고. 여긴 A, 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가 여기에 박스가 있거나 여기 박스가 있거나 여기에 박스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박스가 있으면 그냥 이 놈을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그게 SN과 AN의 관계잖아. 그게 바로 뭐야? 가잖아. 다시 가를 봐봐. 뭔가 좀 복잡하게 꼬여 있지만 가가 바로 이러한 바로 요 상황인 거고 여기에 박스가 있던 거잖아. 그것처럼 보이니? 그러니까 가에는 뭐가 들어가? 그냥 주어진 요 식에다가 K 대신에 뭘 대입한 거?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돼야죠. a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이 k 대신에 n 더하기 1 대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요식에다가 그 k라는 문자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가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복잡하게 보이지만 딱 봤을 때 분명히 요게 보이는 그 상황인 거야. 얘는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라고. 됐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반갑다. 알고 있는 패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생뚱이었어요. 생뚱 이거였죠. 수학적 기납법은
항등식이다. 항상 항등식이거든. 얘랑 얘는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근데 대부분의 항등식은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의 제곱은 n 제곱에다가 나를 더하는 거래 란 말이 있으면 당연히 나에는 뭐가 들어간다? 2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왜? 항등식이니까. 그죠? 당연히 이름은 2n 더하기 1이에요. 항등식이니까. 그러한데 k가 1부터 n까지 뭐 k제곱 플러스 ak가 이꼴 n 세제곱 플러스 bk 더하기 3이래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bk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 우린 이걸 뭐라고 하자고요? 생뚱이라고 하자고요. 위에 거는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는 그냥 둘이 같은 식이니까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얘랑 얘랑 같다고 되어 있지만 ak가 뭔지 모르잖아요. bk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bk를 어떻게 구해? 못 구하잖아. 즉 전혀 생뚱맞은 나왔다라는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수학적 기능법에서. 그런데 생뚱 문제가 제일 쉬워요. 자, 생뚱 다 어떻게 풉니까? 창민아, 다 어떻게 풀어? 생뚱? 섭도 있잖아. 생뚱 다 어떻게 풀어? 대입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대입해? 어디서? 생뚱은 다 어떻게 풀어요? 위에서 찾는 거예요. 위에서. 생뚱은 전부 다 위에서 찾는다야. 그냥 찾는 거야. 근데 그 위는 어디를 말하냐? 위는 저기 위를 말해요. 가장 위를 말한다고요. 가장 위에. 그러니까 박스를 더 뚫고 나간 그 위에. 문제 위에. 그치? 봐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를 볼게. 지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나를 지금 구하는 건데 그 나가 있는 거는 그 위에 줄은 k가 1부터 m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k제곱 플러스 가가 이꼴 나 플러스 가랑 같다. 이 구조인데 어차피 얘랑 얘는 같은 거고 그럼 이놈과 이놈이 똑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둘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 여기서 그 이거를 그럼 계산하라는 얘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놓자고요? 이 관계를 생뚱이라고 놓자고요. 그럼 생뚱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있다고요. 그냥 보세요. 제일 위에 보이니? 제일 위에 그냥 아예 똑같은 식이 있잖아. 아예 이 식이 그냥 있잖아. 그쵸? 박스 위에 그 얘가 똑같이 있잖아. 뭐래요? 얘가? 거기 봤더니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과 똑같대요. 그냥 그냥 똑같이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패턴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은 수학적 기록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게 나왔다.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온다. 전부 다 네모칸 위에 완전 똑같은 게 있으니까 똑같은 거를 그냥 써주면 되는 거다. 생뚱이었고 얘는 n번째 항과 다음 항의 관계로 풀었던 거죠. 네, 됐다. 다음에 10, 12, 12, 13. 자, 10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10번을 만약에 맞추신 분이 있으면 아 정말 센스가 뛰어나신 분이고요. 10번을 맞췄다면 맞췄네? 네, 센스가 뛰어나신 분이고요. 10번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귀납적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10번처럼 되어 있는 문제들은 수능에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 귀납적 정의인데 이 귀납적 정의의 사실 대부분 문제는 그냥 나열해 보는 거예요. 사실 용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해봐서 정답을 그냥 찾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해봤을 때 이게 노가다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거가 어떤 규칙을 갖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문제는 이거네요. F1은 1이다. 그 다음에 Fn은 두 가지다. 하나는 2분의 n이고 또 하나는 2분의 n-1에 대한 함수값에다가 1을 더하는 건데 n이 짝수일 때 2, 4, 6 n이 홀수일 때 이거예요. 자, fn이 2가 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값의 개수를 구하라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푼다고요? 그냥 나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n의 값이라 해서 그냥 쭉 나열해 보는 거죠. 그냥 귀찮으니까 n이 1일 때, 2일 때 n 값이라고 생각할게. 이게 fn이라고 생각할게. n이 1, 2, 3, 4, 5, 6, 7, 8, 9, 10. 자, 쭉 그냥 나열해 본 거라고. f1은 1이죠? 그럼 f2는 얼마니? n에 2를 집어넣으면은 f2는 2는 짝수니까 8 집어넣어야죠. 그 F2과 똑같네요. F3은요. 3은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그러면 F3은 F2분의 3-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네요. F4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F2랑 똑같다. 1이네. F5는 여기다 5 집어넣어주면 F2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네요. F6은 F3이랑 똑같으니까 2가 되네요. 라고 해서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자, 그래서 써봤어. 나도. 그랬더니만 얘가 3, 1, 2, 2, 3, 2, 3, 3, 4, 1.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규칙이 있냐라는 거죠. 사실 2가 되는 규칙을 보다는 1이 되는 규칙이 더 쉬워요. 만약 문제가 fn이 1이 되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봤으면 걔는 되게 쉬운 문제야. 언제가 1 되는데? 1일 때, 2일 때, 4일 때, 8일 때, 16일 때. 그럼 그 다음은 언제야? 32일 때라고. 나열해봤더니 일단 규칙은 찾았어. 1 되는 규칙은 1, 2, 4, 8, 16, 즉 2의 거듭제곱수일 때죠. 그럼 언제 2가 되냐라고 하는 걸 우린 찾는 건데 봤더니 이거잖아요. 일단은 요거에 의해서 얘랑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럼 여기다가 2배를 한 놈이 이놈이니까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4일 때가 1이면 그럼 그거의 2배가 되는 8일 때도 1인 거다. 또 F8이 1이면 그거의 2배인 F16도 1인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가 1이면 이놈은 2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 관계가 바로 어떨 때야? 바로 얘보다 하나가 사실 큰 수일 때라고요. 하나가 큰 수일 때라고요. 하나가 큰 수일 때라고요. 하나가 큰 수일 때라고요. 그러면 일단 그때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첫 번째 규칙에 의해서 그놈이 2가 되면은 거기다가 2를 곱한 결과도 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2가 되는 상황은 언제다? 일단 1이 되는 상황인 그놈 2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8일 때, 16일 때, 32일 때, 64일 때가 일단 1이 되는 놈이죠. 그럼 거기다가 뭐? 1을 더한 놈들은 다 2가 된다고. 그러니까 3, 5, 9, 17, 33, 65일 때는 전부 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다? 이거에 다시 2배가 될 때는 얘의 2배가 될 때 그거에 2배가 될 때는 다 2가 된다고. 왜? 요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얘의 2배들 6, 12, 24, 48, 96, 100까지 이거의 2배 10, 20, 40, 80, 18, 36,
72, 34, 68, 66.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부터 6까지 합이 전체 개수예요. 근데 이건 좀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 수능에.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다면 직접 노가다로 나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더 요즘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얘는 약간은 이제 그런 꼴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집어넣었어요. 어쨌든 규칙을 찾는 거죠. 규칙을 찾아서 풀면 되고 11번, 그 다음에 12번, 13번 자, 세 문제를 보면 그 11번에 우리가 접선이라고 한다면 접선의 문제 유형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인데, 자 수능에서는 그 출제 빈도가 점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가 그 다음 많이 나오고, 곡선 밖의 점에 대한 문제가 제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이긴 한데, 근데 지금 요 11번은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의 대표적 상황 문제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봤더니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대요. 곡선이. 그 다음에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는 거죠. 이게 y는 x다. 여기에 점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 움직이는 점을 내가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OAP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도대체 p가 x값이 2분의 1이 되는 a값을 구하라가 문제였는데 이제 한번 상상을 그냥 해보자고. 요 O는요 정점이죠. A도 정점이죠. 그러면 O랑 A 일단 정점이라고 써놓으세요. O랑 A는 정점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야. 그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언제겠어? 높이가 최대일 때라고요. 맞아요? 그럼 높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니? 그림을 다 잘 그려놨네? 언제야? 그게 어떤 상황일 때야? 접할 때. 그러니까 어떤 선이. 그렇지. 평행 이동인 거죠.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언제냐를 작도하라고 한다면 이 y는 x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접할 때가 그때가 이게 총 정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잖아요. 그때인 거예요. 그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울기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뭐다? 기울기가 1이란 얘기죠. 이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는 뭐랑 같다야? 미분값이랑 같다잖아. 근데 이때 x가 2분의 1이래. 아, 걔를 미분해서 2분의 1을 대입한 게 1이 되는 a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 접선 문제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꼴인데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바로 요 문제입니다.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또는 넓이가 최소일 때 또는 가장 거리가 가까울 때 다 같은 문제죠. 다 똑같은 상황이죠. 전부 다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두 기울기가 똑같을 때다. 사실 기울기는 미분값이랑 같은 거다. 이러한 관점에서 풀었고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12번. 자, 두 문제 남았네. 12번.
우리가 무한 등비 급수랑 넓이와 관련된 문제에서요. 무한 등비 급수랑 관련된 넓이 구할 때 그 공비를 구하는 게 일단 우선이었는데, 자, 공비는 항상 어떤 식으로 구하라고 했냐면, 공비는 첫 항과 둘째 항을 구할 거냐, 아니면 공비는 닮은 비를 이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둘 중에 뭘 써야 된다고요? 공비는? 그치? 아래 거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도형이 주어진 문제에서 공비를 구할 때 절대로 두 번째 항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항을 구하는 순간 그냥 난리 나요. 항상 공비는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누구랑 누구의 닮은 비다? 그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예쁜 모양. 그쵸, 예쁜 모양의 닮은 비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색칠된 걸 포함하고 있는 예쁜 도형을 진하게 표시해봐요. 첫 번째 검은색을 포함하고 있는 예쁜 도형을 진하게 표시합니다. No. 첫 번째 검은색을 포함하고 있는 예쁜 도형을 진하게 표시합니다. 지호야, 항상 시야는 크게 보는 거야. 크게. 그렇지. 표시해봅니다. 뭐야? 어떤 거? 그렇지, 그거. 첫 번째 걸 포함한 예쁜 도형은? 첫 번째 거 얘를 포함하고 있는 예쁜 도형은? 그치, 그거라고. 뭐야? 큰 사각형이라고. 그치, 이거지? 이거. 그러면 우리는 그 큰 사각형과 그 다음 사각형의 닮은 비를 구하면 되는데, 근데 있잖아.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다면 그냥 위치화를 하세요. 직사각형이 있으면 위치화를 합니다. 자, 쓰세요. 직사각형은 위치화. 뭔 얘기냐면 X축, Y축에다가 그 사각형을 갖다 놓으라고. 그럼 여기다가 그 사각형을 갖다 놓으면 그냥 이 사각형이 딱 이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장 예쁜 거죠. 이런 상황인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두 번째 그림에다가 XY축 그려놓는 두 번째 그림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다가 이렇게 XY축에다가 그 사각형을 XY축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4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B1과 C1은 중점이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원의 중점은 당연히 2,2인 거잖아요. 이제 구하기를, 그럼 여기서 지금 사각형이,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아무튼 뭐야 이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뭔데? 바로 요 점, 중심에서 이름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요 점 좌표는 뭐니? 얘랑 얘를 뭐 하는 점이래? 이 점이 3대 1로 내분한 점이래요. 여기가 0,2가 되고 이게 2,0인 거니까 이 두 개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그럼 여기가 0과 2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얼마야?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두 개를 3대 1 내분점, 그 다음에 얘랑 2랑 0을 3대 1 내분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뭘 구하면 돼? 요 길이가 바로 뭔데? 중점에서 그 사각형의 꼭지점까지 거리잖아. 그럼 첫 번째 것도 중점에서 이 사각형의 꼭지점까지 거리. 이렇게 돼야지만 그게 닮은 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비는
얘랑 얘와의 길이 b는 2루트 2죠. 그 다음에 얘랑 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두 점 간의 거리. 그러면 그게 길이 b고 그럼 걔를 제곱해주면 넓이의 b가 된다. 그리고 공비는 그러면 넓이 b로부터 이놈분의 이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게 공비죠. 우리 첫 번째는 그냥 구하면 되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구하면 돼. 나머지 완성돼서 정답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직사각형이 보여 라고 한다면 그냥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지 마시고 x, y 축에다가 좌표로 걔를 나타내 버리면 쉽게 그 길이들은 다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게 돼요. 그거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항정리에 대한 얘기 13번인데 우리 내신 공부할 때는 이항정리가 되게 힘들었다. 워낙 다양한 성질을 외워야 됐으니까. 그런데 수능에 나오는 이항정리는 아주 간단한 개수를 구하는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근데 그 문제가 거의 대부분 4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항정리 그 이항계수죠. 그 이항계수 구하는 문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어서 그 식이 2x-3y의 10제곱이 있어. 이거 전개한 거야. 이거 전개했을 때 그 중간에 x의 4제곱, y 6제곱 뭐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전개식 중에. 그럼 거기에 개수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개수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야, 지호야, 개수 얼마냐? 14. 곱하기 2. 이게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6제곱이었죠.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a 더하기 2b에 3a 더하기 2b라고 할까요? 이거의 세제곱을 전개하라 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로 전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전개해주면 뭐 이거 이게 만약에 x 이걸 y라고 생각한다면 x 더하기 y 세제곱인 거죠. 그것은 사실 x 플러스 y를 3번 곱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전개한다는 것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걔를 다 곱해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랑 곱하면 걔는 27a 세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에 a 제곱 b도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 a 제곱 b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 중에서 얘랑 곱할 때야. 그럼 그런 게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데 그런 게 총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오죠? A, A, B, A, B, A, B, A, A. 결국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3개의 괄호가 있는데 A 제곱이 나오려면 3개 괄호에서 A를 몇 번 택해야 된다요? 2번 택해야 된다요. 그러니까 3C라고 쓰겠죠. 그런데 A를 2번 선택하는 순간 A 앞에 있는 3도 2번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를 2번 선택했다는 얘기는 B를 한 번 선택한 거고 그럼 B 앞에 있는 2도 한 번 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은지야 이거의 개수는 요거 10시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6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항계수인데 이항계수는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의 개수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 개수만 구할 수 있으면.
그거 이외에 복잡한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자 13번 1 플러스 n분의 x의 n제곱이 있었는데 거기서 x의 세제곱의 개수가 an이래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그럼 괄호가 n개가 있는데 세제곱이니까 x를 3번 선택한 거잖아. 뭐겠어? 그냥 n, c, 3 곱하기 어차피 1은 몇 번 선택해도 곱하면 1이니까 걔 쓸 필요 없고요. 얘를 3번 선택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n분의 1도 3번 곱한 거라고 그냥 이거죠. 이게 n인 거예요. 물론 nc3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n 세제곱분의 1이니까 따라서 그놈을 극한을 씌우면 3차식 차수가 똑같으니까 개수 비교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그 역수는 6이죠. 이항계수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일단은 요 하나는 끝이 났는데